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 컨텐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도 중순이 넘어갔어요. 그쵸? 시간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 이제 뭐 7월 말, 8월 초, 그리고 8월 중순까지 어느 정도 휴가 다녀오셨던 분들, 이제 거의 슬슬 복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이번 주 수목금, 또 우리의 일정들,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건강관리 잘 하면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3,900만원 초중반대 보여줌으로써 아직까지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큰 상승이나 하락 없이 지지부진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240만원 중반대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면서 큰 상승, 하락 없이 투자자들을 굉장히 좀 지치게 하는 그런 시장 장세를 좀 보이고 있죠. 리플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물량 소화하고 있는, 개미 털기 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 보여주면서 우리들은 이런 시점에 계속적으로 그냥 우리의 리듬에 맞게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 주시면 된다. 적금처럼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이트코인도 잠깐 보고 가게 되면 85달러 미만으로 굉장히 가격적인 부분 좋지 않죠. 반감기 벌써 꽤 지났어요. 일주일, 2주일 가까이 돼가는데 역시나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반감기가 왔다고 해서 바로 가격 상승이 오는 것이 아니죠. 비트코인 반감기 내년 4월에 있고요. 250일 정도 남아 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트코인 반감기처럼 반감기가 왔다고 해서 바로 가격 펌핑이 나오냐? 절대 아닙니다. 대략 6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쿨타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DCA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죠. XRP를 보유해야 하는 이유. 아밀리에님의 트위터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거든요. 천천히 읽어보면서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리플의 XRP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치 투자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빠르고 저렴한, 수수료가 굉장히 싸다고 말씀드렸고 트랜잭션은 3초에서 5초면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효율적인 암호화폐다라고 하면서 스위프트 2.0의 망을 깔아갈 것이며 ODL, On Demand Liquidity로서 금융의 혁신을 불어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세계 교량 통화로, 실질적인 송금 브릿지 통화로서 제공하면서 XRP가 쓰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얼마 전에 리플의 CTO 최고 기술관리자 데이비드 슈와츠는 XRP가 세계 기축통화가 될 잠재력이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의견은 굉장히 분분하지만 이런 가능성 또한 우리는 열어놓고 길게 가져가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가격적인 부분은 뒤에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에 집중하기보단 우리가 그 디지털 세상에 있으면서 리플, XRP를 얼마나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가서 거기까지 가지고 가느냐가 관건입니다. SEC에 대한 승리를 했죠. 물론 부분 승소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규제의 명확성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가졌고요. 유일한 통화는 규제의 명확성을 가졌다. 그리고 대형 거래소에 재등록이 됐다. 바로 약식 판결이 나오자마자 미국의 대형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라든지 크라켄에서 바로 XRP를 재상장했고, 얼마 전에는 미국의 또 하나의 대형 거래소인 제미니, 쌍둥이 자리 거래소에서도 재상장, 그리고 XRP 레저까지 지원이 되면서 XRP는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 세계 국경 간 결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프트 2.0의 판을 깔아가면서 서서히 물밑 작업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그리고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가 됐다. 200개 이상의 은행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서 그 중심에는 굉장히 많은 메이저 금권 세력들이 들어가 있죠. 몇 가지만 살펴봤을 때 스페인의 최대 은행 산탄데르 은행, 그리고 미국의 최대 자금이체 기업이죠. 바로 웨스턴 유니온까지, 그리고 머니그램도 역시나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 나오면서 SBI 홀딩스는 이미 리플과
SBI, 리플, 아시아라는 합작 회사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세계를 움켜쥐는 금권 세력들과 함께 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XRP는 잘 알다시피 채굴이 필요하지 않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채굴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후 친화적이다 라는 부분, 에너지 효율적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 XRP는 현실 세계 수조 달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 지금 현재 스위프트 1.0의 국면에서 노스트로 계좌, 보스트로 계좌, 그런 예치금 계좌에만 들어있는 돈이 2경에서 약 3경원에 육박하는 돈이 잠자고 있다. 유동성을 굉장히 해치는 부분에서 ODL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예치금이 아예 필요 없는 굉장히 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블록체인 중에서도 실제 사용 사례가 있는 통화만 규제 이후에 살아남을 것이다. 그 부분에서 XRP에는 실제적으로 현재 사용 사례가 있다라는 부분이 큰 의미를 갖는다. XRP는 이미 3달러 이상에 도달해 본 이력이 있다. 가장 큰 분란이 오고 있다. 큰 불장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당신이 XRP의 큰 가방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다른 대안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확신을 할 필요가 있고 시간을 들여서 미래까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면서 아멜리아님의 트위터 금일 주제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드려봤는데 XRP에 대한 확신을 갖고 꾸준히 가져가야 된다는 게 이 트윗의 키포인트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보게 되면 XRP는 세계 준비 통화가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열고 있네요.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에 가입할 준비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현재는 5개국이지만 계속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나라들이 합류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브릭스 플러스로 나아가면서 8월 말에는 브릭스의 공동 통화까지 나오네 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에 가입할 준비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미국 달러의 패권, 헤게모니를 위협하고 있다는 부분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죠. 다른 통화가 세계 예비 통화가 되기 위해 계속적으로 그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죠. XRP를 거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미국의 달러의 지배력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브릭스 국가들의 굳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달러가 패권이 한 번에 끝나느냐? 저는 그것보다는 서서히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속도로 다극체제로 변해가면서 디지털 위안화와 디지털 루브라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계속적인 그런 디지털 세상을 앞당겨 올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언급드리면서 이 부분은 결국 암호화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등의 크립토 커런시로 기결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기사 볼까요? 리플의 목표는 암호화폐 산업의 아마존이다 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기사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블록체인 기업 리플이 국내 그리고 해외 은행들과 제휴하면서 국경을 초월한 그런 결제를 단순화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 사례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지난 13일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리플의 개발 책임자 이던 베어는 최근 인터뷰에서 리플이 기존 결제 서비스를 넘어 네트워크의 새로운 사용 사례 확대에 주력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XRP 레저는 굉장히 중추적으로 사용이 되겠죠. 이 같은 언급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리플이 금융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자로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핵심 가치는 여전히 암호화폐 XRP와 리플 블록체인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최근 아마존이 책 판매로 시작을 했죠. 1994년 책 판매로 시작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작은 미비하지만 끝은 창대했던 것처럼 리플은 결제 서비스로 시작하면서 리플은 미래 암호화폐 산업의 아마존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역시나 계속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 리플은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하나의 혁신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가격적인 부분에선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 갔을 때 정말 디지털 세상이 열려서 CBDC의 세상이 왔을 때는 과연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리플의 회사 가치, IPO가 일어난 후에는 어떤 시가총액을 가져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닷컴 버블 이후에 8만% 급등한 애플과 동등하게 비유가 되면서
피델리티의 전문 매크로 이사인 줄리엔 팀머가 조심스럽게 비트코인이 바로 미래의 디지털 세상에서의 애플이다 라는 부분으로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사 잠깐 보고 가게 되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글로벌 매크로 이사인 이 줄리언 팀머가 비트코인 가격이 닷컴 버블 이후에 8만% 급등한 애플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애플은 2002년 중반 0.22달러에서 지금 현재 거의 180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죠. 8만%가 넘게 올랐다. 이런 부분에서 미래 디지털 세상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같은 그런 암호화폐들은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버블을 예로 들면서 버블 붕괴 과정에서 애플이라든지 이런 아마존과 같은 장기 승자와 나머지 패자로 갈릴 것이다. 우리는 장기 승자의 편에 서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에 대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수량을 모아갈 필요가 있다. 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으로 암호화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이 보라색 차트가 애플의 차트고요. 이 정록색 차트가 바로 이 비트코인의 차트거든요. 굉장히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굉장히 초기 시장에 진입해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리플의 목표는 암호화폐 산업의 아마존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계속적으로 리플과 아마존 사이에 어느 정도 파트너십이 발표가 스물스물 되고 있죠. 리플의 XRP 그리고 아마존에 대한 구글의 서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봤습니다. 리플과 함께하는 아마존 파트너를 검색해본 결과 리플은 현재 아마존의 파트너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라고 구글에서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리플의 목표에 한 단계씩 다 가는 것 같습니다. 리플, 아마존 CF 출신을 영입했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었죠.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아마존 최고 재무책임자 CFO로 활동했었던 워렌 젠슨을 영입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에 이렇게 또 하나의 이사회로 추가시키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또 의미심장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4년에 제프 베조스가 온라인 서점을 만들기 위해서 책들을 배송하는 그런 서비스로 시작을 한 것처럼 리플도 지금 현재 결제 페이먼트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서 나온 것처럼 미래를 바꿀 굉장히 큰 아마존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의 거대 기업으로 리플이 탈바꿈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공유 드려 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가치 있는 회사가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아마존의 시가총액 1.4조 달러 정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리플 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얼마라 그랬죠? 제가 1.5조 달러 정도 된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아마존 회사 하나의 시가총액이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전체적인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세력들이 움켜잡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시장이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어느 정도 제도권 수용이 일어나게 되면 암호화폐에 들어올 유동성은 엄청나게 클 것이며 미래의 자산의 토큰화가 불어닥치면서 시장 규모의 파이가 엄청나게 상승하겠죠. 우리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트윗 보게 되면 XRP 원장이 계속적으로 열리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8월 1일 거래량에서 이더리움을 추월했다라고 하면서 XRP 레저는 하루에 120만 건의 거래를 기록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기사 잠깐 살펴보게 되면 XRP 레저, 이더리움을 능가하면서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을 달성하고 있다. 올해 8월 초부터 XRP 원장은 하루에 120만 건의 거래를 기록하면서 동시에 XRP 원장의 활성 주소도 20만 개 가까이 급증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XRP 레저의 확장성은 늘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시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호재거리죠. 대만에 본사를 둔 최대 금융지주 회사인 이 푸본뱅크. 이 푸본뱅크가 토큰화된 자산 결제를 위해 XRP를 계속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모습도 우리는 포착을 해야겠죠. 여기에는 역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리페이라든지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의 중앙은행도 들어가 있고요. 중국의 중앙은행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푸본은행, 여기에 리플랩스, 리플의 회사가 떡하니 들어가 있다는 부분. 그뿐만 아니라 스탠다드 차타드도 들어가 있고요. 중국의 항생뱅크도 들어가 있네요. 더 나아가서 더 홍콩
홍콩 앤 상하이 뱅킹 콜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HSBC 영국의 최대 은행이자 홍콩 그리고 상하이의 자금에 기반을 둔 HSBC도 들어가 있다. 역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자 카드, 비자사도 들어가 있고요. 마스터카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자뱅크까지 들어가 있다는 부분에서 역시나 리플은 굉장히 큰 금권 세력들, 거대한 기득권 세력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탈리아 중앙은행도 이 TIPS 바로 결제 시스템에서 Target Instant Payment Settlement 이탈리아의 금융 결제 시스템이죠. 즉 다시 말해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공식 논문에서 XRP가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에너지 효율적이며 TIPS, TIPS와 유사한 에너지 소비를 나타내는 탄소 발자국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XRP 굉장히 트랜지션이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면서 채굴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에너지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탈리아 중앙은행에서 TIPS에서 바로 타겟 인스턴트 페이먼트 세틀먼트에서 리플의 XRP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인 부분과 국경 간 결제 혁신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논문에서 밝혀지고 있다라는 부분. 계속적으로 호재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가격은 우리가 원하는 가격으로 쉽게 가지 않는다. 지칠 수 있고요. 이해가 안 될 수 있고요.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투자는 심리 싸움이란 거 잘 알고 계시죠? 누가 이기나 해보자. 세력들아 너희가 맘껏 흔들어 봐라. 우리는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 타임 레버리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시고 끝까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선생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 구독자 선생님들의 수가 8,000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과분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일개 투자자로서 미흡한 부분이 정말 많고 부족한 점이 정말 많은데 구독자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단톡방 그리고 또는 댓글로 제 구독자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댓글 다 하나하나씩 확인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통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구독자 선생님들 덕에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시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참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쵸? 가격은 마음대로 가지 않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 투자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돈 벌기는 어려운 그런 국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치를 이해하고 가치를 공부하면서 시간을 들일 수 있다면 타임 레버리지를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토큰들은 우리에게 불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건강 잘 유의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자고요.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